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한 10가지 정도를 체킹리스트를 만들어서 한 5가지 이상에 해당된다. 90% 이상 바람피는 거다. 후속 절차로서 궁금해할 만한 질문 10가지를 뽑아봤어요. 10개 다 해당돼서 바람피는 게 확실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지. 굉장히 잔혹한 분이셨군요. 배우자의 바람이 의심이 될 때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배우자가 바람 피고 있다라고 확신이 들었어.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어떡할 건데? 아직 저도 그런 상황을 당해보지 못해서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면 얼마나 화가 날까를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되게 많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이 화가 나겠죠. 뚜껑이 쉽게 열리지 않겠습니까? 차분하게 네. 딱 포커페이스 딱 유지하고 집에서도 바람핀 배우자가 들어왔어. 왔어? 똑같이 대해줘야 돼. 최대한 차분하게 증거를 먼저 수집할 생각을 하셔라. 감정적인 대응이 왜 위험한가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예요.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 상대방이 내가 바람 피는 걸 얘가 알고 있구나. 아직 증거는 수집 못했을 텐데 서로 각별히 조심하고 난 절대 들키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에 본인들이 혹시라도 흘렸거나 남긴 증거들이 뭐가 있을까? 골똘히 생각하고 하나하나 없어지죠. 지우기 시작해요. 나 쓰레기 버리러 갔다 올게 하고 쓰레기 버리러 갔다 오면서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 SD카드를 꺼내서 버린다거나 배우자가 샤워할 때 본인의 핸드폰에 있는 걸 싹싹싹싹 다 초기화시키고 지운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증거 수집하는 거 굉장히 난항을 겪게 된다. 법적으로 바람의 기준은 뭔가요? 대법원에서 바람의 기준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부부간에 정조 의무에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사랑한다는 대화라든가 어느 정도의 스킨십 이런 것들만 있어도 바람입니다. 논리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바람핀 걸로 예상되는 상간녀나 상간남 상대방 집에 우리 남편이나 우리 부인의 차가 주차되어 있다. 그거 증거로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게 한 두세 차례 발견이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인정이 되죠. 실제로 판결문 설치됩니다. 카톡 문자, 호텔 영수증만으로도 충분한가요? 법이라는 건 상식선에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바람을 피고 있다. 상대방이 우리 배우자가 배우자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상식적으로 인정될 정도로 증명이 되면 되거든요. 카톡만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문자만으로도 가능하기도 하고요. 네? 호텔 영수증만으로도 그렇죠. 가능할 수 있죠. 호텔에는 보통 다 의무적으로 CCTV에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호텔에 들어가고 나오고 증거보정 신청 절차를 통해서 그렇죠. 확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상 확보를 하면 더 확실한 거고 호텔 영수증은 남편한테 발견이 되고 근처에서 뭐 커피숍에서 결제된 여성이 발견되고 당연히 증거로 입증이 가능하겠죠. 나 아닌 다른 이성과 모텔을 왜 가요? 가서 뭐 하겠습니까? 회의하려고 하죠. 저 같은 경우는 회의하려고 하는데 송 변호사님은 이성과 회의를 하려고 모텔에 가신다고 하는데 저는 믿지 이상한데요? 않아요. 네,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저도 믿지 않을 뿐더러 재판부에서도 믿지 않습니다.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튜브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있죠. 근데 이게 사실상의 방법도 있고 의뢰인이라던가 상담자의 상황에 맞춰서 그렇다면 이렇게 해봐라, 이럴 때는 저렇게 해봐라 라고 조언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으로는 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도청이에요.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자 사이에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대화에 끼지 않은 제3자가 녹음하는 것, 이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홈캠이나 CCTV 확보나 이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녹음, 녹화 해가지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요즘에 그런 거 많이 그래서 나오는데 남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이런 거를 수집할 필요성도 있는 거죠. 도청 감청하지 마라 뭐 그렇죠. 그런 건데 그거는 절대 안 돼요. 진짜 절박한 상황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게 도청이나 감청을 통해서 확보된 증거가 맞는지 불분명하고 그런 입증할 수 경우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도 사용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정 고용은 불법인가요? 불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소위 말하는 흥진소를 네네. 사용하는 경우 꽤 많이 있고 당연히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에 해당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긴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함정에 관한 법률도 새로 생기기도 했고 적정선에서 증거 수집을 위해서 몇 차례 쫓아다니고 사진 촬영을 하고 이런 범위까지는 불법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베테랑인 함정분들은 굳이 주거치지만 안 해요. 카메라도 막 이따시만 하면서 망원에서 쫙 당기면서 적절한 선에서 촬영이 주체되는지 확인하기도 하고 주거치집이나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겠죠. 몰래 카메라면 하면 안 되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두 사람이 만나서 키스를 하고 있어. 빨리 찍어야지. 몰래 카메라라는 건 사실 강학사 의미는 있겠지만 법률상으로 정의되어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상대방 몰래 촬영했다고 해가지고 처벌하는 범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니지. 예를 들면 뭐 신체의 특정 부위를 촬영했다던가 이랬을 때만 처벌이 되지 무작위로 그렇죠. 내가 몰래 촬영했다고 처벌한 범죄가 어딨냔 그렇죠. 말이야. 그렇죠. 불륜하고 바람
바람 피는 곳을 사진 촬영하는데 찍겠습니다 하고 찍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냔 말이야. 요즘에는 성범죄가 워낙에 강화되고 네. 하다 보니까 카메라당 이용 촬영죄의 처벌이 굉장히 광대해지고 좀 세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남녀가 둘이 바람피는 현장을 찍어서 증거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요즘에는. 네, 모텔이나 호텔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만 촬영해도 충분하니까 주거 침입을 한다던가 가서 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범한다던가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증거를 확보하는 꼭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요? 혼자 만나가지고. 준비하면 위험하나요? 증거를 수집하기 전에 일단은 변호사를 먼저 만나가지고 어떤 증거를 수집하면 됩니까? 증거를 수집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를 하고 그 변호사가 많이 알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이 증거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수집했을까? 보이잖아요. 추가로 챙겨야 할 건 무엇이 있나요?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양육비 이런 것들을 챙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민법 840조 제1호에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이혼 사유죠. 미성년 자녀가 있다. 이혼 소송과 동시에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어떡할 거냐 이런 것도 다 정해야 되거든요. 사실 맞아.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소송 진행할 때 이런 거 계획 세우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재산 분할은 누가 외도했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부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무엇이냐, 분할을 몇 대 몇으로 할 것이냐, 요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건 또 별도예요. 불리하지 않게 별거하는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과감하게 그냥 나오세요. 저는 이 질문의 취지가 별거는 너무 하고 싶은데 별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될 걸 알려주세요 뭐 이런 취지로 들리거든요. 같이 살 때 할 수 있는 행위들을 모두 다 한 다음에 별거에 들어가야 돼요. 증거 수집 당연히 해당되겠죠. 그렇죠. 재산 파악해야 되겠죠. 물론 이것보다도 더 우선인 게 뭐냐? 친권 양육권. 증거를 충분히 수집할 뿐만 아니라 아이와의 유대관계도 굉장히 끈끈하게 만들어놔야 돼요. 상대방이 나가는 구조다. 본인과 자녀들이 함께 남고 상대방을 나갈 수 있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던가 내가 나가야 되는 구조다. 아이와 함께 짐을 잘 챙겨서 어떤 안락한 곳에 왜? 그렇죠. 친권 양육권을 나한테 지정받으려면 길거리에서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럼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을 수가 없어요. 자녀의 복지가 우선이기 때문에 네. 이혼 소송이나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아주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네. 오늘 이 영상 잘 보시고 배우자의 바람핀 정황이 이제 확실하게 됐을 때 1번부터 순서대로 하시고 별거에 들어가셔라 라고 네.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채널 여기까지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